카미사마 그 파트 1 혜원이가 담당했죠. 단어만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끝내면서 이게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점 인물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주의해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장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만 그 세 사람의 어떤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 라는 것도 주의해서 읽어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센키치와 간다의 ある 하카리야の 店に奉公している. 센키치는 간다의 한 저울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간다, 여러분들 중에서 간다는 나는 키역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 많이 있을 거고,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그 외래어 표기는 우리나라 에서 문교부에서 그 외래어 한글 맞춤법 표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맞춤법에 의거하여 표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은 이거는 어투에 왔기 때문에 키역을 쓰면 안 되고 그냥 기역을 써야 됩니다. 간다. 자, 일단 센키치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어요. 센키치가 호코세루라는 말이 나왔는데, 호코는 남이집 살이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만, 그냥 남이집 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막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일을 배우면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호코한다고 합니다. 자, 센키치가 이건 동경이죠. 동경에 있는 간다의 한 저울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 それは秋らしい柔らかな澄んだ日差しがほんのだいぶ剥げ落ちたのれんの下から静かに店先に差し込んでいる時だった。店には一人の客もない。帳場格子の中に座って退屈そうに巻きタバコをふかしていた番頭が火鉢のそばで新聞を読んでいる若い番頭にこんな風に話しかけた. 그것은 가을다운이죠. 여기 라시는 여기선 답다. 뭐뭐인 것 같다가 아니고 답다. 그것은 가을다운 야와라가나 쓴다. 부드럽고 맑은이요. 쓴다를 빼버렸어요. 쓴다 해석을 해야죠. 부드러우면서도 맑은이라고. 부드럽고 맑은 햇살이 감색의 다이브는 꽤나를 해석한 건 좋아요. 근데 이게 다이브는 아닙니다. 다이브. 이거는 대부는 다이브. 꽤나라는 부사입니다. 감색의 꽤나 빛바랜 노렌 포렴이죠. 아래로 시타가라 아래로 조용히 가게 앞을 들이밀고 있으면 조금 이상해요. 조용히 가게 안에 비춰드는 때였다. 사시코모라고 하는 것이 히자시, 히가 사스죠. 히자시라고 하는 햇살이 사스는 비춘다는 뜻이고, 이 코모라고 하는 것은 깊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렴이 있고 포렴 밑으로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제 오후기 때문에 꽤 가게 안쪽이라고 해도 저쪽까지 들어올 수는 없는 거겠고, 포렴이 쳐져 있는 가게 입구에 꽤 깊게 햇살이 비춰드는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가게에는 한 명의 손님도 없다. 캬쿠는 손님이라고 하시면 돼요. 왜 고객이라고 했을까? 고객이란 말은 일본말로 하면 오캬상이라고 하는 것을 고객이라고 해야 될 해석을 하자면은 손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고객님이라고 말을 하죠. 백화점 같은 데서. 그럴 경우에 일본 같으면 오캬상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그냥 캬쿠입니다. 가게에는 한 명의 손님도 없다. 그 다음에 초바곳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하면 카운터입니다. 근데 이 초바라고 하는 것이 카운터, 계산을 하는 곳이라는 뜻이고, 코시라고 하는 격자문. 그래서 돈이 있는 곳이니까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격자로 둘러진 계산대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격자로 둘러진 계산대에 앉아 지루한 듯, 다이쿠츠소원이니까 지루한 듯이 권련을 피우고 있던, 후카시대 있다라고 하는 것, 후카시대 있다니까요. 이거는
타바코 후카스라는 것이 담배를 피우다라는 뜻인데 후카시대 이루가 아니고 있다니까 피우고 있던 지배인이죠. 지배인은 아니고 지배인이 화로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히바츠노 소바데 아직 히바츠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앞에서 아까 가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가을이 조금 깊어가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히바츠를 화로를 놓은 거겠죠. 화로 옆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젊은 지배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여기 반토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해석에서 단어 조사에서 혜원이가 조사했던 것 같은데 반토 그렇죠? 반토는 상자 및 지배인인데 요즘은 상자 및 지배인 한 사람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선생님이 잘못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반토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는 물론 상점에서 고용주가 있겠고 고용된 사람들이 있겠죠. 고용인. 그 고용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이 반토입니다. 그러나 그 반토는 반드시 가게가 크다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반토 밑에는 대다이라고 하는 직급이라고 봐야겠죠. 있고 또 그 밑에 이 데치보 스루 소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제 반토는 아무튼 그 집에 고용된 사람으로서는 출세를 한 사람들이죠.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반토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오이 코상, 서로서로 오마이 노 스키나 마그로 노 아브라미가 타베라레로 거로다네. 이와 코시입니다만 우리말은 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반토 사이에는 미개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일단 코상이라고 하면서 다베라리로 코로다네라고 하는 반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조바고시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계산대를 맞는 반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조금 더 그 같은 반토의 그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선임이든지 조금 더 아무튼 중요한 내지는 그곳에서 더 그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반토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나이도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오이코 서로서로 내가 오마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가 좋아하는 그 마그로노 아브라미라고 하는데요. 마그로는 참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마그로 많이 좋아하지요. 근데 그 마그로 중에서 지금으로 하자면 토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그로 중에서 기름이 잘 올라서 빨간 것이 아니라 그 빨간색 그 우리가 소고기 마블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색깔이 아주 빨간색이 아니고 오렌지까지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사이사이에 그 흰 비계가 끼어 있어서 굉장히 아주 연한 붉은빛을 띠게 되는 그런 거 지금 토로 아니면 그거보다 더 부드러운 건 오토로. 토로는 토로게루에서 온 말이에요. 토로게루가 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에 집어넣으면 녹는다라고 해서 토로라고 합니다만 그때는 그런 말은 없었던 것인지 마구라노 아브라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자면 토로가 되겠습니다만 기름이 잘 오른 그런 참치겠죠. 기름이 잘 오른 참치를 먹을 수 있는 시기군. 했더니 그러네요. 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반말일까요? 존댓말일까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 반말을 할 수 없는 거겠죠? 존댓말입니다. 하이보다는 조금 격식이 낮지만 에는 반말이 아닙니다. 반말로 한다면 뭐가 될까요? 응이 되죠. 응 그러면은 우리말로 응이고 그러면 아니라는 뜻의 반말입니다. 그러나 에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존댓말이에요. 그러네요. 라고 그 히바치노 소바니 스와테 신봉을 연대했다. 그러니까 반토가 둘인데, 그러니까 조바고시, 그러니까 카운터에 앉아 있는 반토는 타바코 후카시데유. 그 다음에 그보다 아마도 조금 젊은 것 같은 반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 반토는 히바치 옆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와카이 반토라고 했으니까. 고이아따리 도우다네. 오미세요 시마테 가라 내가게루가네. 고이아, 그러니까 오늘 밤쯤 어때? 오미세요 시마테 가라 내가게루가네. 가게 끝내고 미세오 시마오 그럼 가게를 닫는다. 문 닫는다는 뜻입니다. 시마오는 어디어디 보관하다 넣어놓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가게를 문을 닫다. 끝내다. 오늘 가게 끝나고 갈까? 됐고 데스나 좋지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그 마창구를 쓸 때 겟고 데스네 뜻습니다. 겟고 데스나 이건 남자들이 많이 씁니다. 좋지요.
소토보리に乗っていけば15分だ. 그렇죠? 니 노때니까 뭐뭐를 타고 가다. 그래서 이게 소토보리가 탈 거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만 해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본의 성에 보면은 그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로 만들어 온 인공 호수 같은 것이 있죠. 도나스형의. 그걸 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해자를 타고 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 일본의 황거가 있습니다. 에도 시대 때 그 황거 주위로 선생님이 저 앞에서 이것은 단어에서 설명을 해놨던 것 같은데 예, 소토보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에도 시대라고 해버렸어요. 동경이죠. 지금 이제 도쿄니까 에도 시대가 아니고 메이지 이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근대 그러니까 도쿄라고 해야죠. 도쿄에서 그 전까지는 텐노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 근세 에도 시대까지는 텐노는 교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텐노를 물론 아직도 교토에도 고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조는 지금 텐노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일본의 천황은 동경에 황거에 있습니다. 그 천황의 거처로서 만든 고교에 있는 소토보리예요. 고교. 황거 근처에 둘러져 있는 그 해자. 그것을 쭉 따라서 전차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노면 전차. 그래서 그 전차 황거의 해자를 둘러싸고 난 전차길. 그 전차길을 타고 다니는 그 전차 위로 다니는 노면 전차. 이것을 그냥 그때 사람들 그냥 소토보리. 그러니까 소토보리 덴샤겠죠. 소토보리 노멘 덴샤. 덴샤가 빠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그러니까 해자를 타고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해자를 탄다라는 것은 이상하니까 막 소토보리 전차라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토보리 전차를 타고 가면은 15분 걸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전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5분 다 걸리지. 소데스 그렇습니다. 家のくっちゃこの辺のは食えないからね. 그 집 걸 먹으면 이에 노의 노는요. 이에 노 스시죠. 이에 노 스시. このペンは私のです의 그 노입니다. 私のです.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에 노의 노는 이에 노 스시. 예, 노 스시가 줄어진 형태. 그 집 것을 그러니까 그 집 스시를 먹으면 그 집 걸 먹으면 이 주변 건 못 먹으니까 말이야. 굉장히 맛있는 가게인가 봐요. 소토보리 노때 15분 있다 도코로니 아루 스시야. 맞다고 됐어요. 정말 그렇죠. 자, 이렇게 와카이 반토하고 그 사람보다는 나이가 든 그 주오바고시 카운터를 맡고 있는 반토 사이에 대화죠. 가게를 닫고 오늘 밤에 네가 좋아하는 이제 기름기 잘 오른 그런 스시를 먹으러 가자.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반토 두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맨 처음 어두에 났던 생키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되네요. 와카이 반토から 少し下がった.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같이 읽읍시다. 若い番頭から少し下がった叱るべき位置に前掛けの下に両手を入れて行儀よく座っていた小僧の千吉は寿司屋の話だなと思って聞いていた。京橋に S という同業の店がある。その店へ時々使いにやられるのでその寿司屋の位置だけをよく知っている。千吉は早く自分も番頭になってそんな通らしい口を聞きながら勝手にそういう家ののれんをくぐる身分になりたいものだと思った。젊은 지배인으로부터 조금 물러난 시카루베키이치라고 하는 조금 물러난 시카루베키 중요해요. 시카루베키는요. 그러한 것이 당연하다. 메키는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카루는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러한 것이 당연한 위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적절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는 거리감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앉아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젊은 지배인으로부터 조금 물러난 적절한 위치에 앞치마 아래로 양손을 넣고 예의 바르게 앉은 소년 생키치는, 자, 여기서 생키치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오교기노 요이 생키치가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오교기가 요이냐 하는 것은 일단 와카이 반도로부터도 아주 가까이에 붙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거리를 두고 적당한 위치에 앉아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에프론 같은 것을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프론 위로 손을 꺼내놓은 것이 아니라 에프론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손이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앉아있다는 거죠. 그것을 손이 보이지 않게 단정히 앉아있는 것을 교기가 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얌전하게 앉아있는 고조 소년 생키치, 일하고 있는 점원 소년이죠. 점원 소년 생키치는 스시아노 하나시다나, 초밥집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며 듣고 있었다. 생키치의 내면은 지금 보고로 되고 있어요. 이게 생키치의 시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교바시니 S도유, 교바시의 S라고 하는 동업, 같은 지금 저울가게니까 동업 가게가 있다. 그 가게에 때때로 스카이니 야라리로, 이건 스카이입니다. 스카이니 야라리로노데, 그 가게에 종종 심부름을 가게 되기 때문에, 심부름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스카이니 야루 그러면 심부름을 보내다. 지금 생키치는 그 심부름을 보내는 것을 받아들여서 가야 되는 입장이죠. 이제 수동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스카이니 야라리로노데, 그 가게에 종종 심부름을 가게 되어서 가서 그 초밥집의 위치만큼은 알고 있었다. 잘 알고 있었다. 생키치는 자신도 빨리 반또 지배인이 되어서 미시카, 여기 쯔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그 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분야에 정통해 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달인. 근데 여기서는 뭘 만들거나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달인은 아니고, 여기서는 그 방면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다, 정통하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음식에 관한 것이니까 미식가 정도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키치는 자신도 빨리 지배인이 되어서 미식가인 듯한 말을 하면서 멋대로 그런 가게를, 소유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현재 여기 있지 않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런이라고 해석해야죠. 그런 가게를 드나드는 신분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 생키치가 겉모습은 굉장히 예의 바르게 교기였고, 그 다음에 적당한 거리감도 유지하면서 앉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 나도 빨리 반돈이 났대. 저렇게 아주 그 스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듯한 미식가인 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가게에 노랭 표롬을 탁 해주고 들어가는 그런 신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미분 하나가 나왔어요. 자, 미분이라고 하는 것. 원래 미분이라고 하는 건 신분제 사회에서 그 미분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에도 시대까지는 신분제 사회였죠. 신분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사회 어느 계층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버렸죠. 그래서 맨 위에는 텐노가 있겠고, 그 밑으로 사농공상이라고 하면은, 거기 산을 일본으로 하면은 사무라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농민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라든지 아니면 상인, 이렇게 신분제가 에도 시대까지는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신분제는, 이것은 1920년 작품이니까 명치유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민평등이라고 해서 산업공상,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기서 전남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금으로 하자면 그런 신세가 되고 싶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이미 철폐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사회 속에서는 과거의 신분제가 있었던 사이에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격차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미분이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난데모 요회의 노무스코가 여기서부터 이제 화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선생님이 이게 지금 위에 후리가나가 달려있는 것들을 안경을 끼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때로는 틀린 걸 고쳐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여러분 수업 듣기 전에 이 피드백을 올려주어야지 여러분이 수업을 듣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올려줍니다만 때로는 선생님이 미처 못 고쳐놓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수업을 들으면서 혹시 선생님이 못 고쳐놨던 게 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혜원이 아까 스카이 부분을 혜원이가 그냥 시라고 해놨었어요. 도키도키 신이 야라레르노데 아닙니다. 도키도키 스카이니 여기 안 고쳐져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실제 강의를 하면서 고치는 것들은 여러분이 고쳐서 외워주십시오. 예, 화제가 바뀝니다. 역시 반도 두 사람의 대화인데 난데모 요헤의 무스코가 마츠야의 근처에 미세를 das시다ということだが 코상, お前は知らないかい? 자, 우리가 동경에 가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대강 유명한 부분, 유명한 것들의 지명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명들이 몇 개 나와요. 고유명사. 요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그 지역 하면 그 지역의 이미지라는 것이 있겠고 거기에 유명한 가게는 무엇이 있다든지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그 지식을 동원을 해서 조사를 해서 알아가야지만이 이 작품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감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생키치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간다라고 하는 것이 동경의 간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마츠야 요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츠야라고 하는 또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기 요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일본 스시 하면은 어떤 스시를 머릿속에 올립니까? 그렇죠. 니기리 스시죠. 니기리 스시. 그런데 원래 일본의 옛날부터 스시가 그렇게 니기리 스시의 형태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그거보다는 오시스시라고 하는 형태가 많았어요. 누르는 것. 밥을 깔고 그 위에다가 스시에 굴을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눌러서 만드는 스시라고 해서 오시스시라고 합니다만 이게 그 에도 시대까지도 스시 하면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스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야 요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야 성은 하나야 그 다음 요헤가 이름입니다. 하나야 요헤라고 하는 사람이 1810년 이 사람이 그 에도의 스시야를 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료고쿠라고 하는 쪽으로 이전을 합니다만 이 사람이 1818년에서 30년까지가 문세인데 아마도 1818년경에 그 원래 일본에서 가미가타라고 하면은 우리가 KTX라든지 그런 거 탈 때 노보리 쿠다리라는 말을 사용하죠. 일본에서. 그래서 어디가 중심이 돼서 노보리 쿠다리가 되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그전에는 천안이 있는 곳이 중심지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상이 되겠고 그쪽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은 하가 되는 것인데 가미가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간에 선생님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가미가타입니다. 이게 상방 가미가타. 그래서 일본에서 그 에도 시대 전까지 가미가타라고 하게 되면은 교토를 말하는 겁니다. 교토. 왜냐하면 교토에 텐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토 쪽에 교토와 오사카 이쪽을 가미가타라고 하는데 이 가미가타의 스시라고 하는 것은 오시즈시였는데 이 사람이 그 1818년경 하나야 요헤라고 하는 사람이 니기리 스시를 처음 고안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후에는 자기 가게 이름을
원래 하나야는 지금 선생님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야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입니다만, 예, 원래 하나야 그 위에 나와 있는 하나입니다. 하나야 요해라는 사람입니다만, 이제 이 니기리즈시라고 하는 걸 고안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기 가게 이름을 자기의 원래 성인 이 하나 위에 나와 있는 하나야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 화려하다 할 때 이 화자 이거를 써서 하나야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회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니기리즈시라고 하는 것을 에도에서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이 하나야라고 해서 가게 이름도 하나야라고 말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요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니기리즈시를 만든 요회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딴 그런 가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회, 그래서 이거 요회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요회라고 하면 하나의 요회라고 하는 사람은 에도 시대에 니기리즈시를 고안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당연히 요회라고 하면은 스시야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회라고 하는 것은 스시야의 상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난데 뭐 그나저나 이거 해석은 좋아요. 요회의 아들이, 그러니까 요회라고 하는 스시집의 아들이 마츠야노 긴전이 마츠야 근처에 가게를 냈다고 하던데 너 모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마츠야는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마츠야는 지금도 있는 백화점입니다. 마츠야. 지금 이 마츠야가 지금은 긴자하고 아사쿠사 양쪽에 마츠야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만, 이때는 마츠야가 백화점의 형식을 띠기 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일본의 백화점 미츠코시, 그 다음에 다이마루, 그 다음에 이 마츠야 같은 것들이 원래는 전신이 뭐였냐 하면은 포목점입니다. 포목점. 그 옛날에 에도시대 때 돈이 부유한 상인들은, 남자들은 뭐 남자들대로 돈을 쓰는 것이 있겠고, 여자들은 주로 이렇게 사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옷들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기모노는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왜냐하면 기모노는 원래 여러분 유카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간편하게 집에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명 면으로 만듭니다만, 기모노는 원래는 다 비단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모노 한 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것이고, 그런 기모노를 만들기 위한 옷감, 비단이죠. 비단을 파는 가게들을 우리 같으면 이제 포목점이 됩니다만, 그것을 고후쿠야라고 했습니다. 고후쿠야. 그 고후쿠야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백화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츠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백화점이고, 이 당시에는 아직 백화점으로까지는 발전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거 찾아보니까 마츠야가 이 마츠야라고 하는 원래는 요코하마에 있었다고 합니다. 요코하마에. 그 다음 츠루야 고후쿠땡이었다고 합니다. 츠루라고 하는 것은 학이죠. 학. 일본 사람들한테 학이라고 하는 것은 재수가 좋다라고 하는, 오래 사니까. 그래서 츠루야라고 하는 고후쿠땡으로서 창업을 했는데, 이것이 1889년에 칸다, 지금 여기 칸다노 하카리야죠. 칸다의 이마가와바시 마츠야 고후쿠땡. 원래 이마가와바시에 마츠야라고 하는 고후쿠땡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매수를 하면서 동경에 진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1919년 가부시키 가이샤,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마츠야 츠루야 고후쿠땡, 마츠야 츠루야 다 붙였어요. 마츠라고 하는 것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재수가 좋은 하나지요. 그래서 신년 초에 꿈에 마츠를 본다든지 하는 것은 운이 좋다라고 합니다만, 이 마츠야 츠루야 고후쿠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1919년이니까
이때는 아직 마츠야, 원래는 마츠야 츠루야고 후땡입니다만 마츠야라고 그 앞에 있는 이름만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기모노를 만들기 위한 비단 그 옷감들을 파는 가게, 포목점, 우리말로 하면 포목점. 그러나 일본에서 포목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고가의 상품들을 취급하는 곳이고 부자들을 상대하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막 그것이 백화점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큰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츠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마츠야 데파토의 전신인 그 비단 옷감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해 아들이, 그러니까 요해라고 하는 스시 집이죠. 그 집 아들이 마츠야 포목점 근처에 가게를 냈다고 하던데 고 너 모르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해 존지마센나 마츠야 또 유도 도코노 데스?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릅니다만 마츠야 또 유도 마츠야라고 하면 어디 마츠야? 도코노 마츠야 데스까? 여기 도코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코노 마츠야 데스까? 아까 말했듯이 마츠야가 지금도 두 군데가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아까 긴자에 마츠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사쿠사에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때도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마츠야냐라고 물어보니까 私もよくは聞かなかったがいずれ今川橋の松屋だろうよ. 나도 잘은 못 들었는데 아마도 이즈레는 아마도 이마가와바시에 있는 마츠야일 거야. 자, 그래서 또 이마가와바시에 있는 마츠야라고 하는 미세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 요 이름, 요 장소명은 조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해라고 하는 아마도 니기리 드시를 고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가게가 있고 선생님 이게 그래서 요회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가게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회의 가게 이름은 원래 하나야라고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요회라고 하는 스시 니기리 스시를 고안한 사람의 이름을 딴 그런 스시집이 있고 그 집의 아들이 그 하나야 요회라고 하는 스시집도 유명한 스시집인 거죠. 그 집 거 먹으면은 딴 집 거 못 먹는다고 하니까 맛있는 집인 것 같아요. 그 요회라고 하는 스시집의 아들이 또 가게를 냈다. 근데 그 가게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다. 근데 장소는 어디냐? 마츠야 근처에 있댄다. 근데 마츠야가 여기저기 있는데 아마도 이 나이를 먹은 반또 얘기로는 이마가와바시 근처의 마츠야일 거다. 이마가와바시 근처의 마츠야. 기억해 두세요. 이마가와바시 근처의 마츠야입니다. 그리고 이 이마가와바시라고 하는 것이요. 선생님도 도쿄의 그 지리는 잘 몰라요. 선생님 오사카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사카 쪽은 좀 알아도 이 동경 쪽은 잘 모르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 구글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이마가와바시라고 하는 것이 간다駅에서 가깝습니다. 우리 지금 센키치가 일하고 있는 호코시데이루 미세는 하카리야.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에 있다? 간다노 아루 하카리야. 간다의 한 가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다역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이마가와바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간다 이마가와바시 유빈교구가 있더라고요. 간다라고 한 지명도 따오고 이마가와바시라고 한 지명도 따온 유빈교구가 있었어요. 간다 이마가와바시 유빈교구.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간다의駅로부터 지금 이마가와바시라고 하는 것이 165m 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자, 이마가와바시노 마츠야라고 하는 이마가와바시노 마츠야 근처에 그 요회의 무스코가 낸 가게가 있다. 그것은 간다역으로부터도 가깝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입력해 주십시오. そうですか. 네, そこはうまいんですか?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코로데죠. 여기서는 도코로데. 그런데 거긴 맛있습니까? 여기 때는 네, 도코로데라고 봐야죠. 여기는 도코로데. 네. 거긴 맛있습니까? 소유 효반다. 그런 평판이더라고. 야하이리 요회 데스까? 그러니까 역시 상호는 요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야 난또가 있다. 아니 뭐라고 했는데 난또가 나니야또가 있다. 무슨 가게라고 했어. 들었는데 잊어버렸네. 그죠? 기타가忘れた. 자 여기까지가 또다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지금 아키지요? 아키의 쓴다 히자시가 가게 안으로 비치고 있는 오후지요. 가을의 한 오후. 예, 센키치가 일하고 있는 하카리아에서 반도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그 대화를 듣고 있는 센키치 마음속으로는 나도 저런 신분이 빨리 됐으면 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런 그 꿈을 가진 채 겉으로는 그걸 전혀 드러내지 않고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새로운 초밥집 얘기가 나왔죠. 때도록 그 새로운 초밥집이 요회라고 하는 상호의 초밥집이 있고 그 집 아들이 또다시 이마대가 근처에 있는 마츠야 근처에 초밥집을 냈다. 이름은 모르겠다. 라는 거죠. 간다역에서 가깝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센키치 얘기로 또다시 시점이 센키치에게로 돌아옵니다. 센키치와 いろいろそういう名題の店があるものだなと思って聞いていた。そして、しかし、うまいというと全体どういう具合にうまいのだろう。そう思いながら、口の中に溜まってくる唾を音のしないように用心しいし飲み込んだ. 센키치의 또 마음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센키치는 그것도 독백체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이러 여러 가지로 그런 유명한 가게들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듣고 있었다. 그런데 맛있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걸까? 오마이도 유도죠. 맛있다고 하면 도대체 젠타이는 도대체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노유과인이라는 것은 노유과인이 어떤 식으로 맛있는 걸까?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얼마나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도대체 맛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맛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에 고여오는 군침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삼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에 고여오는 도 이거 빼먹었어요. 해머님.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빠진 것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에 고여오는 침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삼켰다. 자, 어떻습니까? 센키치는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반도 두 사람의 대화에 전혀 끼어들지도 않고 또 그 이야기에 자기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부러워하고 있으면서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니까 자연히 또 침이 고여오는 것이죠.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그 침이 고여온다는 것도 내색을 하지 않고 굉장히 겉으로는 자기는 이 가게에서 호거를 하고 있는 아주 점원 소년으로서 어른들의 이야기는 안 끼어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키면서 아주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예의 바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안 듣는 척 듣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1장인데요. 자, 1장에서는 지금 시점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센키치가 시점 인물이 되어 있죠. 시점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의 시선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누구의 내면이 그려지고 있느냐죠. 여기에 누구의 내면이 그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내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가다리테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센키치 밖에는 없습니다. 두 사람의 반도의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은 센키치의 시선으로 지금 센키치가 이 두 사람의 반도를 보고 있는 거구나.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それから2、3日した日暮らしだった。京橋の S まで千吉は使いに出された。出かけに彼は番頭から電車の往復代だけをもらって出た。그로부터 2, 3일 지난 시다니까요. 2, 3일 지난 이거 선생님 안 고쳐놨는데 고치십시오. 2, 3일 지난 그로부터 2, 3일 지난 해질녘이었다. 이것도 쿄하면 안 되고 교바시 S까지 센키치는 심부름을 가게 됐다.
나가는 길에 그는 지배인으로부터 왕복 전차비를 받아 나왔다. 소토보리の 電車を 가지橋で降りると彼はわざと寿司屋の前を通っていった。彼は寿司屋ののれんを見ながらそののれんを勢いよく勢よく아니고勢いよく分けて入っていく番頭たちの様子を思った。その時彼はかなり腹が減っていた。油で気がかった、甲がかったに気がかった、黄色に油で気がかったマグロの寿司が想像の目に映ると、彼は一つでもいいから食いたいものだと考えた。彼は前から往復の電車賃をもらうと、片道を買って帰りは歩いてくることをよくした。절약하는 거네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今も残った4銭が懐の裏隠しで가자가자となっている. 예. 소토보리 전차가 가지바시에 도착하다. 지금 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마가와바시라고 하는 곳, 이마가와바시의 현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도쿄도 지요다구 가지초입니다. 여기 지금 가지바시라고 했는데 가지초 2초매가 됩니다만 이마가와바시가, 그러니까 이 가지라고 하는 가지바시의 가지가 지금 살아 있는 거네요. 그 소토보리 전차가 가지바시에 도착하자 그는 일부러 초밥집 앞을 지나갔다. 지난번에 두 사람의 반도가 이야기했던 그 요해라고 하는 집이죠. 고메. 요해라고 하는 집이 아닙니다. 요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소토보리니 노때 가면 된다. 15번이면 도착한다라고 하는 곳이죠. 그것과 또 요해의 가게는 또 별개의 가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키치가 여기저기 그렇게 나다이노 미세 유명한 가게들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날 맨 그 1장에서 두 반도가 미세오 시마테から行ったところ 그거는 소토보리に乗って 15分ぐらい 乗ったら 行けるところ 지금 그곳인 거죠. 심부름 교바시 근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심부름의 교바시 근처로 왔어요. 교바시는 에스마데 생기지와 스카인 다사랬다. 대가게니 가려 반도가라 요기는 했고, 예. 그래서 그 반도 두 사람이 그날 갔을 그 가게 이름은 몰라 이거는. 가려 스시야노 노래옹을 미나가라その 노래옹을勢いよく分けていく. 예. 이거지? 그는 일부러 초밥집 앞을 지나갔다. 그는 초밥집의 노랭, 포렴을 보면서 그 포렴을 여기 세이요가 아니고 이키요이요구입니다. 이키요이요구. 원래는 지금 이키요이에다가 이가 현대에서는 오쿠리간으로 붙어야 돼요. 세에다가 여러분 세조 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이죠. 이 세에다가 이를 붙여서 이키오이입니다. 이키오이요구인데 여기선 지금 이가 안 붙어 있지요. 예, 나세요구, 이키오이요구. 기세 좋게 해치고 들어가는 지배인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상당히 배가 고팠다.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아브라데 기름으로 약간 노리끼리해진이죠. 기가 같다. 약간 그 노란 끼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름으로 약간 노란 끼를 띤 참치초밥. 번들보다는 예, 기름으로 노란 끼를 띤 그 참치초밥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리자 그는 하나라도 좋으니까 소치대모이가라 귀따이모다 먹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 그는 전부터 왕복 전차비를 받으면 편도를 사고는 돌아갈 때는 걸어가는 일이 잦았다. 요코시타는 잦아다 좋아요. 지금도 호주머니에는 놓고 없다니까 숨긴 아니고 남은 사전. 여러분 직역을 해서 어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직역.
호주머니에 남은 사전이 짤랑짤랑 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말에는 카샤카샤는 짤랑짤랑. 카샤카샤 부딪히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거 해석할 때 그러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말은 동전이 부딪힐 때는 의성어로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4000あれば1つは食えるが1つくださいとも言われないし彼はそう諦めながら前を通り過ぎた. 사전 있으면 하나는 먹을 수 있지만 하나 달라고도 이와레나이시 말할 수 없고 이와레나이는 지금 이우는 말할 수 있다 그럼 이에루가 되죠. 오단동사인 경우엔 에단을 고쳐서 루를 붙입니다만 시카시 라리루 표현도 원래는 오단동사라도 라리루 표현으로서 가능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우인 경우에 이와레루 그렇죠? 여기서는 말할 수 없고라는 가능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를 달라고도 할 수 없고 그는 그렇게 아키라메나가 단념을 하고는 가게 앞을 지나쳤다. S의 店での用はすぐ済んだ. 彼は身長の小さい分銅のいくつか入った妙に重みのある小さいボール箱を一つ受け取ってその店を出た. S 가게에서의 용무는 금방 끝났다. 그는 묘하게 묵직한 이건 순서를 바꿨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는 묘하게 묵직한 노쇠로 된 작은 저울추 몇 개가 들어간 작은 보루바코니까 골판 상자죠. 지금으로 하면은 그 박스이죠. 우리 골판지를 만든 골판지 상자 하나를 받고 그 가게를 나왔다. 예, 그대로 직역한 미상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46분이라서 조금 더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알기 힘든 그 지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유명사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늦어졌네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조금 스피디하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원이가 한 부분 선생님이 선생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다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오류다라고 하는 건 빨간색, 그 다음에 이건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건 파란색으로 고쳤는데 뭐 이렇게 고치고 또 강의를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에너지를 아껴야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연히부터는 선생님이 그 본문을 보고 잘못된 것은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러나 고쳐서 놓지는 않겠어요. 표시만 해놓고 수업 시간에 강의하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더 열심히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